조선이라는 시대의 깊은 그림자 속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을 때 그녀에게 펼쳐진 현실은 어쩌면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가혹한 사회적 죽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했을까요? 숨쉬는 모든 순간이 버거운 절망 속에서 이 땅의 수많은 과부들은 어떻게 삶을 이어가고 또 어떤 희망을 찾아 나섰을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단순한 비극의 나열이 아닌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지켜낸 인간의 숭고한 의지와 사랑을 찾아보는 여정이 될 테니까요. 그때 그 시절 한 여성이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반려자를 잃는 슬픔을 넘어 세상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 초상집 한켠에 홀로 서 있는 여인의 뒷모습은 마치 자신 또한 세상에서 지워지는 듯한 막막함과 절망을 온몸으로 말해주는 듯했죠.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엽, 그녀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는 영원히 빈 채로 남겨질 것이라는 잔인한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닥쳐오는 것은 제가 금지라는 무거운 족쇄였습니다. 조선 사회는 여성에게 오직 한 남편만을 섬기도록 강요했고 남편이 죽으면 수절하며 평생을 홀로 살아가기를 당연시했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재가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이를 어기면 자식들에게까지 관직 진출의 길이 막히는 등 혹독한 연좌제를 적용했으니 과부의 삶은 선택의 여지 없는 감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열렬하는 이름의 숭고한 이데올로기는 실상 살아남은 여인들에게 평생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짐으로 작용했죠. 폐쇄된 집안에서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텅 빈 쌀독을 바라보는 과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장 오늘 저녁 끼니는 물론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낼지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휩싸였을 겁니다. 넉넉하지 못했던 친정이나 시댁의 형편은 그녀에게 기댈 곳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숨막히는 압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또한 따가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왠지 모르게 불운을 몰고 다닌다는 미신적 편견부터 혹여 제가 할 마음을 품을까 감시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까지 그녀는 마을 어디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을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수군거리는 시선을 피해 다니는 여인의 모습은 그녀가 겪는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컸을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과부에게 닥친 현실은 그저 슬픈 개인사가 아니라 시대가 부여한 거대한 절망의 굴레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절망의 끝에서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지켜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그 고난 속에서도 끈질기게 피어난 생존의 몸부림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난 시간 조선시대 과부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고립과 막막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야말로 죽음보다 더한 사회적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망의 굴레 속에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삶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끈질기게 피어난 생존의 몸부림, 즉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과부들의 눈물겨운 투쟁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편의 죽음은 한 여인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마저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충격이었죠. 당장 먹고 살 문제부터 어린 자식들을 키워낼 걱정까지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좌절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낡은 치마폭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며 어떻게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헤쳐나가려 애썼죠. 새벽달이 울기도 전, 혹은 온 마을이 잠든 깊은 밤, 달빛 아래에서 실 한 올 한 올의 희망을 엮는 여인들의 고된 손길을 상상해보세요. 남몰래 삭바느질을 하거나 품을 팔아 남의 바치를 돕는 모습은 그들이 생계를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닳아버린 손마디와 굽어버린 허리는 그들의 굳건한 의지를 증명하는 훈장이었을 겁니다. 특히 어린 자식들을 향한 모성애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병든 아이를 밤새 품에 안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거나 배고픔에 우는 아이에게 젖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자신의 끼니를 거르는 일은 다반사였죠. 지친 얼굴로 아이를 보듬는 과부의 모습 속에는 자식만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굳은 다짐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헌신은 비단 자식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늙고 병든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어려운 시댁 식구들을 보살피는 역할까지 도맡아 했죠. 간소한 밥상이라도 정성껏 차려올리며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그들의 모습은 한 가정의 기둥으로서 짊어진 막중한 책임감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감시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과부가 돈벌이에 나서는 것은 채통에 어긋나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 한 구석에 몰래 앉아 직접 만든 물건을 팔거나 낡은 장신구를 내다 팔아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때로는 신분을 감추고 품삯을 받는 등 사회적 편견과 제도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야만 했던 그들의 삶은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조선시대 과부들의 삶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선 강인한 생명력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텅 빈 쌀독 앞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의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과연 그들은 어떤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실마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서 발견되었을 겁니다. 차가운 세상의 시선 속에서도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끼리 모여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작은 울타리를 만들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홀로 외로이 싸우는 대신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웃 과부들과의 연대가 그들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것이죠. 어느 날 한 과부가 텅 빈 쌀독을 보며 아이들 끼니 걱정에 밤잠을 설치면 이웃 과부들은 자신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곡식이라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낡은 옷을 함께 꿰매고 품앗이로 바치를 도우며 서로의 생계를 보듬었죠. 그들의 연대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섰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헤쳐나가자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지친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은 그 어떤 값비싼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과부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절망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끈질기게 지켜나갔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물론 이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제가 금지라는 혹독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사대부 중에서도 일부 지식인들은 과부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죠. 그들은 문헌을 통해 과부 제가 금지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인륜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과부 제가가 허용되어야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고 나라의 기틀이 튼튼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은 비록 당장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닫힌 사회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한 중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작은 파문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죠. 또한 공식적인 제도의 변화는 더뎠지만 공동체 내부에서는 비공식적인 지지와 온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곤경에 처한 과부를 보면 마을의 어른들은 모른 척 지나치지 않았죠. 때로는 몰래 쌀 한 줌을 건네거나 아이들의 학비를 조용히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명분을 내세우기보다는 그저 인간적인 연민과 온정으로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도움의 손길은 과부들에게 자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작은 위안과 함께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인간적인 온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따뜻한 증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과부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한 가장 큰 희망은 바로 자식들이었을 겁니다. 비록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고된 삶이었지만 자식들의 해맑은 미소와 작은 성장은 그들에게 삶의 이유이자 미래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흙투성이 손으로 겨우 얻은 곡식으로 지은 밥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어머니들은 고단함을 잊었을 겁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글자를 익혀 서툰 글씨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거나 마을 잔치에서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볼 때면 그들의 가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벅찬 감동이 밀려왔겠죠. 언젠가 이 아이들이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모습을 상상하며 과부들은 역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텨냈습니다.
그들의 작은 어깨에 기댄 미래가 바로 자식들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이 조선시대 과부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죽음을 넘어선 삶의 부활을 향한 고된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홀로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서로 나누고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작은 균열을 만들며 자식들의 미래에서 희망을 찾았던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선 강인한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사랑과 연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위대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과부들이 겪었던 삶은 단순한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사랑과 연대의 굳건한 증거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은 사회적 죽음을 강요당했던 현실을 넘어 진정한 삶의 부활을 향한 고된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세상의 냉대 속에서도 자식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가족을 지키려는 강인한 의지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에서도 굳건히 뿌리내려 꽃을 피우는 들풀처럼 조선의 과부들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삶의 작은 희망을 찾아냈습니다. 갓난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 서툰 글씨로 어머니의 이름을 써 내려가는 자식의 모습, 혹은 마을 어귀에서 건네받은 따뜻한 밥 한 끼,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힘이자 이유가 되어 주었을 겁니다. 때로는 억압적인 제도에 맞서 비공식적인 연대를 통해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기도 했죠. 그들은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를 나누며 함께 불합리한 현실의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변화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과부 제가 금지라는 굴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공동체 안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는 온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꾸는 초석이 되었고 마침내 과부들이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미약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과부가 어린 손주의 재롱을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는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삶을 이어왔는지를 웅변하는 듯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모든 역경을 견뎌낸 위대한 승리의 증거가 아닐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현대 사회의 고독과 경제적 압박, 사회적 편견 앞에서 좌절하려 할 때 조선시대 과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건네는 따뜻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끈질기게 버텨냈던 그들의 모습은 바위 틈에서 피어난 작은 꽃처럼 모진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사랑과 연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삶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희망의 가치를 일깨우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역경 앞에서도 삶을 지켜내고 희망을 찾아가는 강인한 의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죠. 조선시대 과부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사랑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연대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끈질긴 의지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위로,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